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는 기사 등에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궤양이 생기고 위암 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두 편에 걸쳐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감염률,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할 때 꼭 피해야 할 음식과 제균 치료 대상, 그리고 제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리코박터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을 때 위 12지장 궤양 또는 위의 말트림프종 또는 위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하생,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 등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염이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질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6에서 19세 사이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그리고 20에서 30대 사이의 경우에는 26% 정도, 30세 이하에서는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40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약 60% 이상의 감염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률은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40대 이상에게서는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명확한 전파 경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되는 경로로는 입이나 분변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서 월등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개 사춘기 이전에 집에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세균은 위에 들어오면 위산의 강한 산성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다른 균과 다르게 요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요소를 분해해 가지고 암모니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위를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서 위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헬리코박터균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받는 방법은 내시경을 하는 동안에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소 분해 요소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CLO 검사라고 불리며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얻어가지고 요소 분해 요소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로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서 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1차 검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CLO 키트라고 하는 곳에 이 조직을 넣게 되면 노란색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직 검사라는 방법입니다. 내시경 도중에 위 점막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특수 염색을 거쳐서 헬리코박터 균의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로 이것도 또한 내시경 시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취된 조직의 위치나 개수 또는 검사 전의 항생제 복용 여부라든가 병리과 의사의 숙련도 등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균 배양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검사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제균 치료 시에 실패하거나 또는 내성균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검사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청 항체 검사입니다.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 안에 균에 대한 특별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 속에 존재하는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체를 검사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의 단점은 항체는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못하고 단지 균 감염 여부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균 치료 후에도 항체가 충분히 줄어드는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감염됐는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헬리코박터균 박멸에 치료 후 성공 유무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소호기 검사입니다. 요소호기 검사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인데요. 검사가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아서 헬리코박터 감염의 진단, 제균 치료 후에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산 억제제나 항생제 등을 사용한 경우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제균 치료하고 나서 2주에서 4주 후에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 내 항원 검사라고 있는데요. 이 대변 내 항원 검사는 혈액 채취에 따른 부담이 없고 협조가 어려운 영유아 연령에서도 소량의 대변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검사와 달리 검사 전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요소호기 검사를 이용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시경을 이용하거나 또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헬리코박터균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검사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판단 및 치료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언제 할까요? 국내에서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 12장 궤양이 있거나 또는 위 말트림프종, 세 번째로는 조기위염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요.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위암에 직계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 또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제균 치료가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나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경우에도 제균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다른 질환과 관련 없이 제균 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제균 치료는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코박터의 정의와 감염 경로, 감염률, 그리고 이제 진단법과 치료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헬리코박터의 제균 치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균 치료 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